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 전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행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그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보기 없거든요.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이분도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주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 내일 귀국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수사 탄력 받나라는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17일 오전 0시 50분쯤 태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 국적기에 김 전 회장이 탑승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당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입국 즉시 수원지검으로 호송해서 조사를 벌여서 체포,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귀국 이후 2주간 변호인 외에 다른 접견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전환 사채, 편법 발행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 배임 혐의, 그리고 자본시장 위반, 증거인멸, 왜곡한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나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9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일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지금 김 전 회장이 해외 나가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기소 처분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적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고 수원지검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 전 회장은 귀국 전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KBS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만날 계기도 없었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 이재명 대표와는 전화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은 일절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한국 귀국 결심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수사 환경과 가족들 환경이 안 좋아서 빨리 들어가서 사실대로 밝히고 그리고 친동생 여러 가지 가족들 상황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데요. 친동생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여동생의 남편 김모 자금 본부장은 태국 감옥에 있고 사촌형인 양선길 현재 쌍방울 회장은 저와 같이 구속돼 있는 상황, 집안이 완전 초토화됐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정리하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국 결심을 했다. 이재명 대표와는 연관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KBS와의 귀국 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런 설명들이 덧붙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진짜 관련이 없는지 전혀 일면식이 없는지는 최다현 변호사님 수사를 통해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로는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일면식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검찰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는 두 사람이 서로 일면식이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있거든요. 네.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를 매개로 해서 이 대북 사업을 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후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를 과연 몰랐겠느냐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쌍방울의 자금 흐름들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정말 일면식이 없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설정 변호사님? 일단 가장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북 관련한 것들은 아마 이재명 지사와는 아마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평화부지사가 하고 당시 무슨 결제 서류에 이재명 지사가 결제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알고도 그랬던 거 아니냐. 근데 당연히 부지사가 한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결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게 행정상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네. 그 대북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을 뭐 위법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뭐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 묵인해줬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마 없을 것이고요. 그냥 가장 뭐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 8월 기사를 찾아보시면요. 네. 이미 검찰에서 이 자금이 쌍방울 그룹의 어떠한 그 M&A 자금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시 이제 그 확인이 다 돼요. 그 부분은 전부 다 왜 그러냐면 다 계좌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그 쌍방울 그룹의 당시에 M&A가 실패하면서 다시 돌아갔다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이 쌍방울 그룹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어떤 변호사비 대납은 굉장히 그 유착 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뭐 대개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 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돼서 뭐 전환사채 발행도 하고 여기에 이제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100번 양보해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정진상 실장이 알아서 했다라고 변명을 해도 뭐 일부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에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인의 문제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은 이해가 잘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었다, 네. 경기도청의 산하기관에 법률 자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연계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김성태 씨가 한국으로 소환된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지금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검찰의 수사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유착 관계는 굉장히 깊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김 전 회장이 내일 귀국하게 되면 곧장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아마 청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도주의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법원도 뭐 큰 이견 없이 발부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 수사 과정을 면밀히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부분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2018년 북한의 김영철 등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돈은 줬는데 회사 돈이 아니었다. 회사 돈 10원도 준 게 아니고 다 나의 개인 돈으로 돈을 줬다. 회사 돈 날린 거 하나 없다. 문재인 정권 때 남북 관계 좋지 않았냐?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줬다라고 인정합니다. 물론 이것도 법적 문제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와 나를 이제 좀 분리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좀 꼬리를 끊겠다는 이야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돈으로 줬으니까 내가 그 북한에 대해서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우리 법적 제도적 그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받겠지만 나머지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여기에서 그 왜 이 돈을 줬냐면은 북한의 광물권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업권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때 이 관계가 좋았을 때 이 근거,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계열사들이 굉장히 그 주가가 올랐던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당 이득을 취한 거고 폭리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그런 혐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서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소명했는지 보고 대응을 하지만 이 부분은 워낙 팩트가 분명하니까 여기에 대한 죄를 인정함으로써 좀 분리 대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일단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들어가는 좀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좀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지난 13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김영현 대변인님, 일단 극구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을 하게 되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이 오히려 풀리는 그런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의혹이 더 풀려나갈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 변호사비 대납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모 씨하고 최모 씨가 네. 그 대화하는 녹취록, 그러니까 수입료를 높게 받으려고 A 씨라는 그 사업가로부터 수입료를 높게 받으려고 이모 씨와 최모 씨 간에 그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진술한 것을 녹취해서 그걸 가지고 고발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최모 씨가 거짓 진술했다는 진술서를 검찰에도 제출한 바가 있고요. 네. 또 그 20억 전환 사채에 관련된 것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인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의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또 고발 이후에 검찰에서 많은 수사를 통해서 뭐 세무서라든지 변호사 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 변호인단들도 다 불러서 참고인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 끝나서 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서 이미 종결된 건이거든요.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가 네. 국감에서 그 송금한 내역들을 계좌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까지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도 서로를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비 대납권은 전혀 지금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건이라서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이 와서 진실 그대로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의혹에서 오히려 더 풀리는 그런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술서라는 게 저도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걸 최대한 변호사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진술서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녹취록을 공개하고 또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깨어있는 시민당 연대였나요? 뭐 거기서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제 불거진 건데 그걸 또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보긴 했습니다. 근데 네.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증거불충분으로 그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더 이상 진술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이 씨와 최모 씨 사이의 녹취록이 이것이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서로 주장을 한다는 것인데 이 씨와 최 씨 사이에는 그 녹취록이 거짓말이어야 본인들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이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환사채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들어온 돈이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로 가거나 아니면 M&A의 자금으로 쓰였다. 근데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게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돈이 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전형적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M&A 그 자금이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것을 비자금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수사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는 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결국 지금 서울전 변호사님, 저 얘기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네이버 문건이 공개됐을 때도 정진상 전 실장이 그랬냐, 모른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 건도 모를 수 없는데 모른다고 했다. 점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민주당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뭐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의 뭐 논평이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일일이 하나씩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옳은가 싶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뭐 김문기 씨 같은 경우 모른다라는 것은 뭐 재판이 남아 있지만은 어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진상이 그랬냐 이런 네이버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에 당시 성남 FC의 구단주였던, 그러니까 대표였던 사람의 말에 비춰 보더라도 정진상이 아마 이 부분을 이제 다 실무적으로 맡아서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그 과정에서 결제야 당연히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했겠지만은 그 어떤 사업 과정에서의 논의 과정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재판 단계에서 아마 증거로 제출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증거 심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김성태를 본 적도 없는 거, 아니 서로 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씨도 지금 이재명 씨를 모른다고,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뭐 둘 간에 저는 이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뭐 이제 뭐 변호사비가 뭐 어떻게 대납이 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변호사비가 대납이 됐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대납이 된 것인지 지금 이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자료 화면에서도 봤지만은 이재명 대표 당시 감사장에서도 왜 했는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변호사비는 실제 변호사비는 옆에 사람이 내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 관계가 무엇인가? 지금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할 뿐이지, 그러면 도대체 뭘 했다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뭐 예를 들어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가성 있는 무엇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납만 했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앞으로 수사를, 저도 빨리 들어와서 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냥 대납만 했다 계속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대납했다고 주장한다면 대납 이후에 무슨 대가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저는 같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유만 있지 그다음 뭐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빨리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 체포설, 그러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그날 김성태 전 회장도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다. 그래서 기획된 것이다라고 안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소환된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치일까? 어느 정도 껴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의 이해관계 일치하는 부분은 있겠죠. 이재명 대표 조사받으러 가는 날, 뭐 그분이 뭐 체포됐다나, 뭐 잡혔다나 어쨌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이 또한 좀 이거 가지고도 정치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분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거 보면,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윤지호 씨가 네. 거짓 증언했었죠. 거짓 증언하고 막 기부금을 막 사용했다고 그 혐의를 했던, 결국 지금 캐나다 도망가 있잖아요. 이분을 정의로운 공익 신고자라고 했던 분이 바로 안민석 의원이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무슨 최소한 씨가 돈을 수조 원과 비장 갖고 있다 했다, 그것도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지금 이 사안을 자세히 보면은 김성태 씨가 그 해외로 도피하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작년 8월 달에 우리 법무차관이 갑니다. 법무차관이 태국에 가서 태국 검찰총장을 만나서
우리 범죄인을 좀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범죄인이 잡힌 다음에 우리에게 조속한 인도를 요청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도 우리 검경의 간부들이 가가지고 지속적인 태국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적해 오다가 이번 1월에 잡은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사실관계를 보려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검찰에 출두한다고 이미 작년 연말부터 알았어야죠. 검찰도 알았어야죠. 그러니까 꽤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가지고 법치주의의 국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법의 정당한 집행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음모를 제기하는 거는 이게 과연 국회의원들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죄가 없고 사실관계가 맞으면은 김성태 씨가 교육해서 소명하면 될 텐데 이 자체를 가지고 부정하고 음모라고 얘기한다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공익적인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이게 당 전체의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같고요. 네. 기획 체포설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2022년 11월 달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적색폴 그 수배가 내려진 이후에 김성태 전 회장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원지검에다가 그 자기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에 대해서 잘 봐달라는 식의 플리바게닝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기사가 났었고 네. 이에 대해서 검찰도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소환까지 이어지는 이런 건데 그 체포된 곳이 이제 한인들이 자주 가는 대중골프장이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성남비청에 소환되는 그날 또 이게 체포가 되었다 이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쌍방울 그룹에 있는 사회이사 중에 특수부 검사들이 한 10여 명 정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측근들이 대단히 다 구속이 됐고 뭐 친인척들도 다 구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돈과 회사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그 사회이사나 특수부 출신 사회이사과 그런 검찰 간의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남욱과 유동규 씨도 1년 동안 구속되다가 이제 풀려나면서 본인들의 형량을 낮추려는 그 의도로 그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양한 그 전원과 진술에 의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막 뿌려댔거든요. 이런 혹시 이 김성태 전 회장도 본인의 그 개인적인 돈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그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유포하고 또 이렇게 여론 재판하는 것 쪽에 이렇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솔직히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남욱 변호사라든지 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지금 김현정 대변인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이 아닌 걸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김성태 전 회장도 어떻게 입장이 나올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뭐 어떤 상황이 처해지면 혹은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거기서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저희는 또 받아들여야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대장동과 관련된 어떤 일당들의 어떤 주장들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